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기술적 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 대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뭐냐. 니들 TV 나와서 기술적 분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 이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술적 분석 두 번째 시간이죠. 기술적 분석의 전제, 한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엄격하게 뭐 지금 조금 주식 투자를 조금 하시고 이 기술적 분석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주식 투자에 상당히 처음에 나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또 실제로 고객예탁금이 예전에 뭐 한 10 몇 조 정도, 13조, 14조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40조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 초보 영역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이런 간단한 거 기본적인 거 이 전제나 한계 이런 부분부터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라서 뭐 그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요거보다 더 간단한 거 더 초보 영역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 영상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 제 홈페이지 와보시면 재생 목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뭐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대로 따로 그렇게 모아 놓을 거고요. 또 전에 좀 한 5편 정도로 올려드린 게 뭐 선물 옵션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고난이도죠. 프로들도 주식 투자만 오래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건 상당히 고난이도의 그런 것들을 또 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노란 바탕으로 해서 딱 썸네일을 만든 거, 그거는 완전 초보분들, 우리, 조카놈이 얼마 전에 제가 화가 나서, 그 이상한 댓글 때문에 화가 나서, 제가 좀, 그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영상을 좀 올렸었죠. 댓글 좀 올려주세요. 이런 영상을. 그 이놈이 그걸 봤나 봐요. 그놈도 삼촌 동영상을 좀 보나 봅니다. 삼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그런 정말 완전 초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초보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 노란 바탕의 썸네일로, 뭐 왕초보를 위한 뭐 기초부터 튼튼하게 이런 제목으로 재생 목록에 한꺼번에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 분석에 지금 오늘은 전제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가가 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는 변화를 합니다. 하다못해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가씨들 치마 길이에 따라서도 주식시장이 뭐 어떻겠다 이런 거를 예측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가를 분석하는 예측하는 그런 도구는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도 거기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TV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차트에 단어가 있다. 차트 하나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도 좋은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차트를 굉장히 기술적 분석이 차트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걸 굉장히 천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사기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저는 분명히 저 3월 20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저도 주식 사고 있으니까 사세요. 이런 말씀 드렸던 게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인 이격도를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치만 중요시하고 이 천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매매 타이밍을 찾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둘 다 틀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잘 배우시면 좋아요. 뭐 주식 투자하는데 뭐 나쁠 거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기술적 분석의 전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이런 전제를 깔고 갑니다. 자, 어떤 전제냐? 자, 모든 정보는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된다. 자, 뭐 어떤 나온 재료, 뭐 이 시장 모델에 따라서 나오지 않은 재료까지도 주식시장에서는 반영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기술적 분석의 전제 요건으로는 모든 정보는 주가에 신속하게 바로 반영이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패턴은 미래에도 반복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과거에 움직인 차트 움직인 거, 가격 움직인 거하고 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고 연구를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미래 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 그런 걸 예측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과거의 패턴은 미래에도 반복된다라는 그런 이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주가는 추세를 형성하면서 움직인다라는 전제도 있습니다. 자, 추세라는 건 어떤 그런 거죠. 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뭐 그렇게 그 방향으로 한동안 움직이는 거, 이런 걸 추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추세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제가 이 추세선 그리는 거, 뭐 요런 것도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이 TV 방송에도 엉터리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TV 방송을 꽤 오래 출연했지만요, 경제TV. 자, 근데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이 차트를 갖다 놓고 그냥 추세선을 자기 마음대로 찍찍 그어갖고 지금 현재 주가에다가 맞게끔 그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추세선이라는 거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 이걸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서 그걸 저점 라인 선하고 고점 라인 선하고 연결시킨 거, 그 중간에 이걸 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걸 갖고 추세를 분석을 하는 게 추세 분석인데, 뭐 어쨌거나 자기 마음대로 추세선을 막 끊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 볼 때는 혼자서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웃습니다. 웃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제대로 그 그리는 방법들, 뭐 요런 것들도 제가 배울 수 있게끔 뭐 나중에 그렇게 올려 드릴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전제는 불규칙한 주가 움직임을 정형화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식시장 얼마나 불규칙합니까? 뭐 들쭉날쭉 튀었다, 한 몇십 프로 올랐다가 몇십 프로 빠졌다가, 이런 종목별로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데가 이 주식시장이죠. 그런데 그 불규칙한 주가 움직임을 정형화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약간 어폐가 있는 게요. 보는 기술적 지표마다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격도를 보는 거하고 과열, 그 다음에 침체, 요런 거를 보는 것 중에 또 RSI라는 지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 이런 거를 보는 그런 지표라고 하더라도 RSI로 봤을 때가 틀릴 수가 있고 이격도로 봤을 때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한 주가 움직임을 정형화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술적 분석에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자, 이 주가를 1 플러스 1은 2, 이런 정답이 없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머릿속에 잠재적인 무의식 속에는 주가를 움직이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무의식 속에 잠재된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픈 욕구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 주식시장에서 나는 돈을 벌고 싶잖아요.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니까, 뭐,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그런 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 이거를 무의식 속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학 공식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술적 분석에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능 키가 될 수는 없어요. 맞는 키가 될 수는 없으니까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저 확률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의 전제에는 이런 게 깔린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한계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한계는 이런 겁니다. 자, 아까 모든 정보는 시장에서 신속히 반영된다 이런 전제가 깔렸었는데, 자,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정보의 반영 속도는 저 크기가 좀 차별적이죠. 차별적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앞에 전제에 내세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약간 좀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보셔야죠. 예를 들면 뭐 같은 코로나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요즘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참 시끄러우니까요. 같은 코로나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마스크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뭐 어떤 종목은 잘 가죠. 그런데 어떤 종목은 조금 가다가 밀리는 종목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이 반영 속도도 굉장히 좀 틀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2월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지인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는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는 뭐 기업 뭐 그쪽에 투자한 지분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게 거기서 한참을 못 움직였었어요. 그때 당시가 뭐 한 25,000원 정도 그쯤 선이었었는데 한참 있다가 옆으로 뭐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 4만 원 이상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4만 원 이상 올라갔었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의 반영 속도 같은 것들 그리고 크기는 좀 차별적이다. 요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역사는 반복되지만 자, 그 형태는 변화해서 반복이 됩니다. 전에 있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질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 형태를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의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도 약간의 그 응용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뭐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응용하는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뭐 이 기술적 분석이 가장 빠르고 신속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경우에 따라서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코로나 관련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급등했던 종목이 있어요. 급등했던 종목이 보통 보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를 하나를 놓고 보면 이동평균선을 경우에 따라 좀 틀리지만요. 틀리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이동평균선을 깨면 야, 이건 주가가 좀 안 좋다. 위에서 아래로 뚫고 깨고 내려가면 좀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이게 다시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면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실전에서는 좀 틀리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거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깬다라는 가정을 두고 기술적 분석을 하면요. 예를 들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동평균선하고 거리가 위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동평균선을 깨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팔면요, 계좌에는 이 종목은 한 20-30% 정도 손실 상태가 벌써 이동평균선을 깨는 순간에 그 위에서부터 물려 내려왔기 때문에 한 20-30% 이상 손실이 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변화들, 여기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요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일봉 외에도 뭐 분차트, 뭐 10분봉, 30분봉 요런 걸 보면서 대응을 하기도 하지만요. 근데 또 10분봉, 30분봉 요런 거를 보고 대응을 하면요, 예,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멘붕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요런 게 있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해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도출될 때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같은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놓고 뭐 전문가들, 얘네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러잖아요. 저도 TV 방송을 좀 오래 출연했었는데, 이 방송 출연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자,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종목을 갖다 놓고요. 자, 회사 이름을, 기업명은 가리고 똑같은 차트를 이렇게 갖다 주고 각자 뭐 올라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틀린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차트를 갖다 놓고 좋다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라고 보고, 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2,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거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자, 똑같은 사람이, 우리 시청자님들 한번 해보세요. 그 차트를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는 거 하고요. 그 차트를 가로 세로 비율을 한번 틀리게 만들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직사각형 형태의 화면에 남아 있는 거, 뭐 그런 차트를 보시죠. 기본으로 그렇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 차트를 네모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놓고 보세요. 같은 종목의 같은 차트라고 하더라도 틀리게 보입니다. 틀리게 보이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이 그래요. 뭐 상당히 좀 차별적이죠. 차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차트 종목명을 가리고 이렇게 보여줬을 때 하고요, 종목명을 보여드리면서 안 가리고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겠냐고 물어볼 때 또 해석이 틀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이 정보를 해석하는 그런 주체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또 한 가지 기술적 분석의 한계입니다. 자, 제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오늘까지는 뭐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저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뭐 실전에서 조금 써먹을 수 있도록 이동평균선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캔들 그리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저 노란 바탕의 썸네일, 그러니까 처음에 화면 딱 저 동영상 쭉 보면 색깔이 약간 틀리죠. 자, 뭐 매일 아침 데일리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황의 저 색깔이 틀리고, 또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 왕초보를 위한 뭐 저 영상들, 이런 거는 또 노란색이고, 이렇게 색깔별로 좀 틀리게 해서 재생 목록이라는 항목에 가면 구분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캔들에 대한 설명은 잘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제가 이 캔들 차트를 어떻게 그리고 뭐 간단한 해석 방법까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뭐 요런 한계가 있다, 기술적 분석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 대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동평균선부터가 아니라 일단 이 피보나치 수열하고 황금 비율부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자, 피보나치 수열하고 황금 비율 뭐 요런 게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선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피보나치 수열도 있고, 요건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배운 수열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황금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캔들 차트를 분석하는 게 있을 거고, 이동평균선을 분석하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이격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MACD 곡선, RSI, 뭐 파나볼릭, 뭐 엄청나게 많아요. 예, 하다 보면. 그리고 이 파동을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 파동은 거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기본으로 하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거는 상승 우파, 하락 3파. 그리고 이런 작은 파동들이 만들어서 큰 파동을 만들어내고, 자, 그리고 그 큰 파동 역시 마찬가지 상승 우파, 하락 3파 이렇게 움직인다. 자, 뭐 요런 게 저 파동 분석을 하는, 예, 그런 이론인데, 자, 요것도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정도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 분석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볼리저 밴드도 있을 거고요. 뭐 스토캐스틱, 뭐 요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 요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근데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외에도 뭐 수백 가지가 더 있어요. 기술적 분석 도구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공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안 되고요. 또 제가 그것들을 많이 공부해 본 결과 뭐 많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각각 좀 잘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딱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요, 여기에 스토캐스틱이라는 걸 제가 써놨는데요. 자,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뭐 %K가 나오고 %D가 나오고, 뭐 저 과열 구간, 뭐 침체 구간 이렇게 해서 뭐 침체 구간에서 %K, %D가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돌파가 되면 매수 시점이고, 뭐 어느 정도 이상 거기서 뭐 어느 정도 이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뭐 과열권이고, 이런 부분들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데, 이 스토캐스틱에서는 어떤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냐면요. 제가 뭐 이건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해본 결과가 그래요. 자,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가 굉장히 좀 결정적인, 시장에 대해서 그런 힌트를 줄 때가 많아요. 자, 뭔 소리냐.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주가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 상에서 찍었던 고점을, 지난번이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지난번에 찍고 이렇게 돌아섰던 자리, 이 자리를 재차 돌아서지를 못하고 다시 꺾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 전에 있던 고점보다 그 다음에 있는 고점이 낮아졌을 때, 자,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곧 이게 주가는 하락 반전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런 거는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요. 요런 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지만 다른 거는 그렇게 잘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영상들은 좀 이렇게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영상을 이렇게 올려 드리다 보니까 아침에 아침 시황 방송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올려드리죠. 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날 장하고 관련된 거니까 보시는데, 요런 공부 쪽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조금 덜 보시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루하루 시장에 대한 것들이에요. 하루하루 시장에 대한 것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 주식 오늘 하루만 하고 마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올려드리는 시황보다 이 공부하는 내용의 동영상, 이런 것들이 아마 훨씬 중요하실 거예요. 자, 근데 뭐 공부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는 이 현저하게 조회해서 보시는 그게 낮아요. 그리고 또 매일 올려드리면 또 등한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도 조금 조심스러워요. 자, 이 기술적 분석 말고도 다룰 게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자, 뭐냐 하면 이 코로나 관련해 갖고 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뭐 그리고 나중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그리고 또 그 변화에 맞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뭐 이런 영상들이요. 정말 큰 대박을 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될, 꼭 필요한 그런 영상들일 거예요. 그런 영상일 거예요.
그런데 찍어놓기는 찍어놨는데 아직까지 올려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려드려도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시기 때문에 뭐 계속 뭐 올려드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영상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시는 빈도는 낮아지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것도 지금 영상 찍어 놓은 거 기회가 되면 그냥 좀 올려드리기로 할 건데요. 자, 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만 시장에서 살아남고 부자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시장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큰 틀을 보지를 못하고 작은 것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역사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듯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공부하는 영상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저는 오늘 공부는 요 정도까지 하겠고, 자, 저는 또 월요일, 그러니까 뭐 내일이죠. 오늘 지금 4월 5일인데 4월 6일 월요일 아침에 아침 시황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